더 칸모너 한국의 선거관리 시스템 이슈와 호주 정부 공권력 시스템은 부부 사이, 정동이. 자식과 부모 사이를 동양식으로 촌수로 굳이 따지면 1촌이고 부부 사이를 마찬가지로 따지면 0촌 또는 무촌 사이이다. 부부는 혼인으로 맺어진 관계이지 혈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촌수가 없다는 게 이에 대한 사전적 해석이다. 부부가 갈수록 닮는다는 말이 회자되듯이 부부가 만나기 전 남남일 때보다 살아가며 둘의 언행과 관념적 이미지 밀접해진다는 측면에서 달리 해석할 수도 있겠다. 지난 1년 반 이상을 호주 정부 소유 국영은행장의 뇌물 사건 관련 민사재판을 진행하여 승소하고 그 뒤에 사안의 중요성으로 이 재판 종결 절차를 책임지고 있는 호주 법무장관 등의 이중성과 일방적인 책임 전가와 회피로 공익신고자인 재판 승소 원고가 오히려 거꾸로 모든 게 강탈되는 파국을 겪고 있다. 24년 11월 실질적으로 이 승소한 재판 종결 절차에 돌입하며 관련 비용을 호주 법무부와 재판 승소금의 지불 실무를 맡고 있는 은행감독국 등에 나는 문의한 바 있다. 상식에 의하면 이런 질문을 공식적으로 호주 정부가 받았으면 제대로 그리고 똑바로 답변하는 게 당연하다. 그런데 당시 은행감독국은 나에게 답변할 때 리미턴스 피 단어와 들어간 청구서를 제시했는데 이달 뒤에 무려 그 금액의 40배를 또다시 리미턴스 피 단어와 들어간 청구서를 기습 제기했다. 그리고 그 사이 호주 법무장관은 이 재판과 전혀 무관한 과거 벌금 납부 완료건을 이 재판 종결 절차에 강제로 연관시켜 국제법에 반하는 4배 가중벌금을 내지 않으면 모든 권리를 박탈하겠다는 공권력 만행을 저질렀다. 상식적 기준에 의한 대화를 주고받는 일반 사회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연이어 달이 바뀔 때마다 나타나며 이미 이 재판 시작 전에 모든 나의 호주 자산이 동결시킨 호주 정부가 이 상태에서 어떠한 과제도 수행하기 어렵다는 걸 잘 알면서도 연속적으로 악용하는 무지막지한 갑의 횡포를 그것도 공익신고자이자 재판 승소자에게 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예측 가능성 제로 국면에서도 나는 살려고 버둥쳤는데 이는 호주 법무장관이 이중처벌에 항의하는 나에게 25년 1월 6일 This is absolutely final peace 나는 정부 약속이 적힌 정부 문서를 발행하고 은행감독국 등 관련 부서에게도 배포하여 그 약속을 나는 믿었기 때문이었다. 이후 25년 3월 중에 호주 법무장관은 이런 문서 약속을 2번째로 했고 구두 약속들도 몇 번 따로 있었다. 그래서 그때라도 내가 쓰러지지 않고 호주 정부가 요구하는 과제를 시간이 지체된다는 이유로 막대한 지체금도 추가로 내면서 견디어내었는데 이런 사정을 잘 아는 호주 법부장관과 은행감독국은 25년 2월 30여만 불의 송금 수수료 지체금을 징수했음에도 25년 6월 지체 등의 이유로 또다시 거액의 수수료를 은행감독국은 징수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런 엄청난 송금 수수료 등을 징수했음에도 나에게 아무런 고지 없이 USD를 AUD로 교환하고 그 사이 호주 연방은행의 금리 인하 한 번과 25년 2월에는 말도 하지 않았던 직전 금리 인하 한 번을 이유로 시장 환율이 그 사이 거의 동일함에도 그 중고 환율 차이를 호주 특유의 논리라는 식으로 과장하여 재판 승소금을 갖고 있는 호주 은행감독국이 최종 단계에서 또다시 공익신고자의 모든 인권을 유린하는 전쟁범죄 수준의 공권력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제가 지난 시간 호주 정부에 의해 얼마나 간사하고 교묘하게 그리고 비양심적으로 짓밟히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렸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놀랍게도 한국의 특정 관리 시스템이 그 비슷한 맥락에 있다는 점이 혹자는 느껴질 것이다. 선거 관리의 공정성마저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모든 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대만은 우리나라와 달리 매우 단순한 선거 시스템을 고집하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국제선거감시단 등에도 이 시스템의 정직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살펴보려고 해도 허락을 한다. 제가 학부에서 심리학을 전공했는데 심리학은 인간의 심리와 관련한 현상에 대해 기본적으로 통계학적인 접근을 구사하는 미국 학문이다. 통계학의 발전은 놀라울 정도인데 특히 최근에 계속 확대되며 나타나는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놀라운 차이에 대해서는 당연히 학자와 사회과학의 양심에 근거하여 질문을 던져야 하는 수준에 달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이 몇 개국에 수출도 한 전자식 분류기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그 문제점이 적지 않음이 다양하게 지적되었고 대만은 반도체 등
IT 부문에서 한국과 동급의 IT 강국임에도 이런 식의 분류기 사용은 지양한다. 또한 사전투표 이후 우체국 등을 통하여 전달되는 복잡한 과정에 대한 검증도 사실상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사전투표 없는 본투표를 고집한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처럼 여러 투표소에서 투표함을 모아 구단위 체육관 등에 옮기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고를 전면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대만은 투표 현장에서 개표되며 투표함은 한국처럼 이리저리 옮겨다니지 않는다. 제가 공익신고자로서 호주 국민 100명도 해내지 못한 퍼스 소재 국영은행장의 뇌물 부패 사건을 25년 2월 6일 호주 당국에 신고하여 25년 6월 호주 정부가 이와 관련하여 무려 18달러 국고 수입에 공헌했는데도 저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는 커녕 거꾸로 저의 모든 걸 강탈하며 사는 게 더 힘든 지옥에 빠뜨린 이야기를 한 바 있다. 얼마나 국제상식과 국제표준과 국제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호주 정부가 그것도 자국에게 공헌한 공익신고자에게 하고 있는가? 바로 위와 같은 국제상식과 국제표준 그리고 국제양심에 근거하여 한국이 최소한의 선거관리 시스템 개선과 투명성을 앞으로 담보하지 못할 경우 한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 거라고 여러분은 보시는가? 제가 25년 2월부터 한국 정부에 긴급 구조 요청을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무려 7번 접수했다. 한국 외무부와 호주 소재 한국 대사관은 팔짱만 끼고 있을 뿐이다. 마찬가지로 저는 이런 식의 한국 정부 태도가 국제적으로 이슈로 부각되는 한국 선거관리 시스템의 검증 자체 시도를 차단하는 식의 눈 가리고 아웅하는 태도와 무려 7번 긴급 구조 요청을 철저하게 외면하는 한국 외무부와 호주 소재 한국 대사관 그리고 자국의 공익신고자의 모든 걸 강탈하는 호주 정부 이야기, 이 모두는 똑같다는 점을 말씀드린다.